자, 올해 지금 2022년 지방직 구급행정법 실제 시간에 기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느낌상은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봐야죠.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 국가직보다는 물론 쉬웠다. 당연히 쉬웠고 내용적으로 뭐 기출에서 벗어난 선지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뭐 다 기출에서 다뤘던 쟁점이 이번엔 출제됐다. 국가직은 기출에서 벗어난 쟁점이 좀 있었지만 이번에는 기출에서 벗어난 쟁점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국가직과 공통점이 있어요. 문제 유형이 박스형 문제가 지금 3개 나왔죠. 사례형 문제가 3개 나왔다. 이게 아마 추세로 굳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 문제 양식으로는 좀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내용적인 어려움보다는 문제 형식의 생소함, 기출 문제가 이제까지 뭐 박스형 문제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형 문제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사례형 문제 3문제,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 3문제, 이런 문제 유형의 특징이 있었다는 면에서 약간 적응이 힘든 수험생도 일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옛날 문제 풀지 마시고 최근 기출 위주로 푸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런 좋은 문제가 있다라면 여러 선생님 문제를 보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조례에 대한 포괄지는 부족하다. 맨날 기출, 완벽한 기출이죠. 이거 완벽한 기출이죠. 불형 형식으로 제재균이 됐을 때 행정규칙 이 때문에 법규성이 없죠. 그래서 기속력이 없다. X죠. 이건 기출에 뭐 마르고 닳도록 나왔던 내용이어가지고 1번은 뭐 난이도 하에 해당한다. 뭐 이거 틀리면 안 돼,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 법령 보충 행정규칙이죠. 이것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법률의 명식인 임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시행령은 무효이다. 그죠? 시행령은 취소가 없습니다. 무효지. 그래서 난이도 하였습니다. 1번, 2번. 행정처분에 부과된 부담이 무효인 경우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행위도 무효다. 이것도 기출이 많죠. 그래서 행정행위 플러스 부관, 보통 부담이죠. 부담인 부관이 있어요. 이거랑 사법상행위랑 어떤 관계냐, 사법상행위랑 어떤 관계냐에 대해서 여기에 종속된다. 이 사법상행위가 아니다, 독립되어 있다라는 두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독립설이 가깝죠. 그래서 이게 무효가 된다고 해서 이게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담의 하자가 있어서 이때 사법상행위를 했어요. 증여계약에 착오를 이루어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이게 문제가 있어서 증여계약을 체결한 거야. 나 착오한 거야. 나 이거 취소해줘. 이거 안 되죠. 이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쟁송기간에 도과됐죠? 쟁송기간의 도과로 취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쟁송기간으로 도과로 취소 제기할 수 없게 됐어요. 그때 여기에 대해서 사법상행위에 대해서 따로 민사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법상행위를 했을 때 이게 취소했다 하더라도 이게 취소가 안 되는 한 바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양자가 별개다. 애랑이 완전히 별개다라는 인식만 하면 문제를 맞추죠. 별개다. 애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얘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애가 무효라고 해서 얘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착오를 이루 취소해달라. 이거 안 되고 이게 쟁송의 도가로 취소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별개로 취소할 수 있고 이게 취소했다 하더라도 이게 살아있는 한 부당이득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별개라는 인식만 하면 되죠. 이건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거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출제될 거다. 이거는 행정기본법을 가지고 출제를 했죠. 행정기본 17조에 보면 부관의 사후 변경이 3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 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 이 3가지의 경우 부관, 그죠? 변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 부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처벌의 목적이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아니면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3가지죠. 하나 뭐죠? 법률의 규정이 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 의 경우 사후 부관 붙일 수 있다. 이제 기본법이 들어왔죠? 기본법이 반영된 문제다. 이렇게 2번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맨날 나오는 거죠?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은 붙일 수 없는 경우 사법상 행위 계약으로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법치행정 원칙 위반된다. 법치행정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프장 허가 사건이었죠? 골프장 허가를 해주면서 야, 그거 너 한 10억 정도 너 증여하면 안 되겠니? 10억 증여하라라는 이제 부담을 붙이면 이게 뭐에 위반돼요? 부당결부. 부당결부 실제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부당결부 금지원칙 위반되지. 이게 부당결부 금지원칙 위반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붙여. 붙이면 부당결부야. 못 붙여.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너 착한 마음으로 증여만 하면 안 되겠냐? 우리 충남한테? 너 그러지 말고 증여계약 맺자. 너랑 나랑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증여계약을 맺는 거야. 너 그죠? 순수한 마음으로 사법상 계약이야. 너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좀 돈 좀 내고 싶지? 그래. 그렇지? 나 이거 붙이면 너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냐? 그러면 너 10억을 증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증여계약 쓰자. 이렇다 하더라도 이런 계약을 맺죠. 사법상 계약이죠. 계약 형식으로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 없다. 이렇다 하더라도 법치행정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없다. 그다음에 기간이죠. 기간은 뭐예요? 부관의 종류 중 기한이죠. 기한은 독립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부담을 제하고는 독립하여 부관의 소를 제기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경우는 부관부 행정행위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다. 여기 전체에 대해서 소 제기한다. 이건 맞죠. 다만 이 경우 부관이 위법일 때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 안 된다. 기한만 취소할 수 있다. 안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다음에 부관이 중요한 사항일 때 전부 취소할 수 있다. 그렇다. 전부 취소는 되죠. 그래서 부진적 일부 취소는 안 되죠. 부진적 일부 취소가 안 된다. 두 번째 방식, 또 하나 방식은 뭐예요? 이 부관을 없애달라든지 변경해달라.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부관을 없애달라 또는 기한을 연장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죠. 그러면 행정청이 거부하겠죠. 행정청이 거부하면 여기에 대해서 뭐한다? 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 부담이 아닌 부관에 대해서. 부담이 아닌 부관에 다투는 방식이죠. 부관만 따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부관만 따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부관 맹정이 전체에 대해 소를 제기하고 부관이 만약에 위법이면 부관만 취소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고 전부 취소는 가능하다. 또 하나는 이 부관을 차라리 없애달라. 기한을 없애달라. 이 기한을 없애달라라는 거죠. 아니면 기한을 2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해달라. 근데 안 되는데 행정청이 그러면 취소나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 라고 봐야겠습니다. 2번. 4번. 이거 난이도 이것도 하죠. 하하. 하하도 있나? 하하. 이거 틀리면 큰일 나죠. 이건 틀리면 진짜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자, 이런 이제 박스형 문제 우리가 적응을 못하는 수험생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확한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개인택 사업 면허 이런 경우는 특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재량이겠죠. 근데 환경 문제죠. 이거 환경 문제는 다 재량이죠. 재량입니다. 근데 휴직은 복직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복직을 시켜줘야 되긴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 체류 자격, 지금 여행 왔다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체류 자격으로 변경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재량이죠. 함부로 외국인들 체류 자격 변경하면 외국인 넘쳐나요. 그래서 일자리 너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재량이다. 그래서 기속은 디귿, 재량에 해당하는 기억, 니은, 니을입니다. 그래서 이건 혹시 4번을 찍는 수험생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 생각상 4번을 찍는 수험생도 일부 있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 좀 상대적으로 중 정도 됐겠다. 이게 난이도가요. 중입니다. 3번 중. 자, 4번입니다. 또 맨날 출제되죠. 계약 공무원 해지는 절차법에 근거하여 이유와 제시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죠? 절차법에 공법상 계약이 적용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근거에 제시해야 되는 건 아니다. 오케이. 이거는 최근에 계속 규칙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도 나올 것 같은데
교육부 장관 관련돼 가지고 부적격 사유와 관련해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로서 적합하다 판단하여 저 임용 제청을 했다.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임용 제청을 했어요. A에 대해서 임용 제청을 했어. B도 임용 제청했어. 근데 C는 안 했어. 그때 그러면 근거일을 제시해야 되느냐? 따로 이거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로 충분하다. 임용 제청행위 그 자체로 이유 제시문을 다한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당신은 상대적으로 총장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A, B를 제청함으로써 당신은 적합하지 않다. 그게 이유라는 거지. 그 이유 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0. 이유 제시를 했다. 자, 그다음 뭐로 이어지죠? 이걸 냈다라면 그 뒤로 이어질 수 있는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A를 임명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임용 거부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취소를 구할 일이 있느냐? 없다. 네? 그러면 이걸 다퉈야 돼. 이걸 다퉈야 한다. 이걸 대해서 따로 다툴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A 임용에 대해서 피고는 누구냐? 피고는 대통령이냐 교육부 장관이냐? 대통령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다라는 거죠.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때문에 그렇죠. 공무원법 때문에 공무원 인사와 관련돼서는 대통령이 처분에 대해서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속 장관이 피고죠. 소속 장관이 피고다. 뒤에 내용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계제 처분, 사전통 의견 청취에 관한 행정적 규정이 적용돼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제 카톡에 목요일날 시험에 내었던 거예요. OX.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바로 며칠 전에 이거 해놨죠. 그죠? 직계제 절차에 적용된다. 그래서 X로 옳지 않음으로 제가 해놨는데 문제가 우연인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관련돼 가지고 직계제가 적용되는 거 안 되는 것들 따로 정리해서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공무원 관련돼서 이게 적용되는 거 안 되는 것들 잘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유가 일부 생략됐죠? 그럼 취소에 당한다. 이것도 뭐 난이도 기출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하죠. 난이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스문 3번 빼놓고는 지금까지는 다 하였다 라는 거죠. 이것도 박스형이네. 비례원칙 헌법상 기본 원리다. 그렇죠. 지금 행정기본법에 규정도 돼 있다. 그 다음에 위법한 처분의 경우는 평등이나 자기구속이 안 되죠. 위법한 처분이 수차례 반복됐다 하더라도 자기구속이 없다. 자기구속이 없다. 그래서 위법에 대해서는 평등, 자기구속의 법리 적용되지 않는다. 구속의 법리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신뢰보는 성립될 수 있다. 무효가 아니라면 이게 무효가 아니면 신뢰보는 성립될 수도 있다. 이건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다음 임명 결격 사유가 있으면 무효다. 임명 결격 사유가 있으면 무효죠. 그래서 임명일을 취소하는 경우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했듯이 무효는 적용이 안 돼. 이게 무효일 때는 신뢰보가 적용이 안 됩니다. 무효인 처분, 무효인 행정행위 또는 무효인 행정행위, 임용행위, 결격사유가 있는데 임명했다. 결격사유가 임명했다는 무효죠. 여기에 대해서는 신뢰보호가 성립되지 않는다. 신뢰보호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의 임용은 무효죠. 이거는 신뢰가 성립되지 않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무효였기 때문에 기간에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그래서 실권의 법리, 실효의 법리가 적용이 안 되죠.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30년이 지나서 임명한 지 실제 사건에 30년 지난 사건도 있어요. 30년 3개월 사건 있죠. 30년 지나서 하더라도 취소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30년이 지나서 취소할 수가 있다. 취소하더라도 신뢰보험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X입니다. 두 개가 X죠. 그 다음에 관련이 없다 그러겠죠. 그럼 부당결부지 뭐. 부당결부 금지원칙 위반돼서 위법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 부당결부다. 그래서 뭐죠? 옳은 것은 기억과 리을이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빡세형 문제긴 한데 이걸 어렵다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지? 예? 그죠? 옳은 거. 잘. 물론 이제 또 옳지 않은 걸 찍는 사람 또 있었을 거야.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또 3번 찍은 사람 꼭 있어. 이런 사람들 보면 안타깝지. 자, 이거 확인 꼭 합시다. 이거 꼭 확인합시다.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제발 좀. 문제 잘 풀어놓고 X야. 그래. 아니 잠시만 0이야. 그래 X야. 0이야. 이렇게 놓고 그래. 그렇지. 니은 디귿이야. 그래가지고 딱 치고 가는.
과감한 수험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참 끝나고 나면 참 가슴 아프죠. 이게 뭐 웃을 일은 아닌데 진짜 이거 잘 보셔야 돼 꼭요. 옳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니을이다 이런 거 진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난다. 그래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꼭 확인하시고 답 체크하기 전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항상 정답 체크하는 버릇을 들입시다. 이거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물적 성질이죠. 그래서 허가를 할 때 소유권자가 누군지만 따진다. 그죠? 소유자가 아닌 사람한테 건축할 수는 없잖아. 땅 주인도 아닌데. 아니면 또 뭐죠? 따로 계약이 있든지 해야 돼. 그래서 건축주 소유자가 누군지만 가지고 본다. 횡단보도 설치 처분성이 있죠? 처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이다. 맞아요. 다만 상인들의 지하 상인들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를 구할 소익 원고적격이 없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설치해서 지하상가 사람들이 소를 제기한 사건 있잖아요. 이거는 왜 각하되는 거예요? 이거는 처분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건 일반 처분이죠. 처분성 있는 거야. 근데 다만 지하상가 사람들이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된 법률상 이익을 갖지 못하죠. 그래서 행정소원법 12조를 충족하지 못한다. 12조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래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거지 처분성이 없어서 각하되는 건 아닙니다. 조심하시고 변상금은 기속행위다. 오케이. 자, 공익성명 증명하는 특허죠. 그래서 독점적 권리 설정해 주는 거다. 허가 아니다. X. 옳지 않은 거죠? 이것도 하다. 6번까지 너무 싱거운 겁니다. 이거 지금 진짜 우리 큰일 납니다. 이거 틀리면 큰일 나. 큰일 나. 자, 이것도 많이 나왔죠, 그렇죠? 최근에도 권리구제 가능성은 공기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지. 황랑기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 갔다 왔느냐 이런 거에 정보를 청구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공개해줘봤자 나의 권리구제 도움이 돼요? 무슨 권리구제가 윤석열 대통령 군대를 갔다 왔던 세금을 냈던 내 권리구제 가능성 관련 없죠. 나 이거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죠? 정보기 청구의 권리구제 가능성 공개 여부 결정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15조도 생각해 보세요. 정보공개 15조 모든 금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된다. 이런 거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적사항 그죠? 이런 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겠죠. 비공개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비공개하는 주장을 증명해야 되면 이러지 않는 게 결정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정보공개법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비공개 정보에 해당합니다. 해당합니다. 이거 인적사항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그렇죠. 개괄적인 사유만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돼. 9조 1항의 단서 1호부터 8호가 나오죠. 도대체 어디에 해당하느냐? 1호부터 8호 어디에 해당하느냐를 누가? 공공기관이 주장해서 증명해야 한다. 그에 이르지 않는 개괄적 사유만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명확하게 1호부터 8호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거죠. 0. 그 다음에 보유관리에서나 한때 폐기했다라면 공공기관이, 그죠? 그렇지 않다라면 정보 청구권자가, 한때 보유했다라면 공공기관이, 그렇지 않았다라면 일반적인 경우는 청구인이 입증 책임을 진다. 이것도 뭐 하죠. 이거 하도 많이 나와서 이게 인적사항 이런 것도 기출이 하도 많아서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다. 이것도 하다. 그렇죠? 이것도 난이도 하. 중짜리 하면 구하기도 힘드네. 행정처분하면서 상대방의 불복 절차에 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면 절차와서 행정처분 위법이 된다. 그렇지 않죠? 근데 이거는 또 이제 헤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 중이라고 할까? 중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중이라 합시다 그냥. 그죠? 중이라 몇 개라도 있을 거 아니야. 좀 이상한 얘기인데. 중입니다. 중. 우겨야 돼. 중이야 이거. 나름 어려웠어. 아이 참 나 진짜 머리 아프다. 그래서 우리 지금 물론 이게는 행정 절차법에 고지조항이 있죠. 근데 우리 이걸 자세히 더 배우는 게 행정기본법, 아니 행정심판법에 보면 고지조항 있잖아요. 50죠? 8조 이런데 뭐 고지조항 있죠. 그래서 고지를 안 했다고 해서 이게 위법이 돼요? 안 그렇지. 그거랑 비슷한 판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고지하지 않았지만 그 절차 하장 가지고 위법이 되게 되지는 않는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절차법 위법이면 우리가 저기 위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0 이러다가 그죠? 그래가지고 답을 못 찾았다. 그러면 이제 뭐 어거지로 중이 되는 겁니다. 어거지로 중이 된다. 자, 고의가시로 인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 단정할 수 없다. 그렇죠? 위법이라 맨날 규칙 나왔던 거네. 지겹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죠. 절차상 하자. 그래서 실체적 하자는 없었어. 세율이 30이야. 그래서 과세표 1억이야. 그래서 3천 때렸지. 내가 맨날 예를 들은 3천만 원 때렸지. 과세처분이다. 그래서 실체적 하자는 없었던 거야. 근데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지. 그래서 법원이 취소했다. 그렇다라면 저 3천만 원 동일한 과세처분할 수가 있고 이유만 보완하면 된다라는 거. 이유만 보완하면 기속력이 반하지 않는다. 이 인용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용 판결의 즉 기속력은 주문뿐만 아니라 그 사유까지 다 찾아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실체적 하자면 다르지. 만약에 이게 5천만 원 과세처분했어. 5천만 원 과세처분했어. 그럼 이건 내용적 하자, 실체적 하자지. 이건 실체적 하자지. 그래가지고 위법이 돼. 그래서 취소해. 위법 취소를 해. 그건 똑같은 처분하면 안 되지. 이건 5천만 원. 실체적 하자의 경우는 동일한 처분하면 기속에 반하지. 그래서 이건 절차적 하자지. 그래서 나왔네. 절차상 하자. 절차상 하자의 경우는 기속력이 반하지 않는다. 보완했다라면, 그죠? 보완했다라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난이 있는 행정청과 고난이 없는 행정청과의 관계죠. 그래서 고난이 없는 행정청이 처분했다 하더라도 고난이 없는 행정청이 피고다. 이건 뭘 통해서 알 수 있어? 물론 판례가 있지만 우리 13조 1항을 마르고 닳도록 암기한다라면 충분하다. 누구 피고죠?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그래서 처분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없는 놈이 했다는 거죠. 그죠? 고난 없는 놈이 했으니까 고난이 없는 놈이 피고다겠죠. 그래서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피고가 되는 것도 아니죠. 그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건 그래서 그렇게 봐도 충분하다. 영업 양도 또 나왔네. 이거 뭐야 이거 난이도 뭐라고 했죠? 이거? 야 이거 그래 이거 난이도 중이라 합시다. 8번 중 좋았어. 중하 중상은 좀 미안하다. 그죠? 중상은 문제에 대한 모독이다. 그죠? 식품위생법상 지휘승계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절차법이 중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료업장에 실시한다. 그죠? 수리처분할 때. 그래서 뭐라고 말이죠? 이게 이해가 행정절차법이 당사자가 누구죠? 하나는 당사 등이 정확해. 처분의 상대방. 둘이 뭐죠? 신청 직권에 의하여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얘네가 당사자 등이죠. 그래서 행정절차법 적용을 받는 자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자 양도인이 있고 양수인이 있어. 양도인이 있고 양수인이 있다. 그래서 행정청에 가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자입니다라고 신고를 했던 양수인이 그래? 너 수리해줄게. 수리해주면은 이게 사업권이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때 수리했으니까. 그럼 너는 사업자가 아니고 네가 사업자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수리처분은 애한테는 마이너스, 애한테는 플러스야. 그럼 이게 양도인의 처분의 상대방이다. 알겠죠? 이거 1번 해당하는 게 처분의 상대방에 해당한다. 상대방에 해당하죠. 또는 종전영업자라도 표현하죠. 보통 판례에서 종전영업자라고 표현하는 이 양도인은 처분의 상대방이야. 근데 이 수리처분이 침익적이야. 그럼 21조가 적용되죠. 행정절차법 21조 1항이 적용돼서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는 처분의 상대방 등 당사자 등에게는 뭐 한다?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청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리처분이 종전의 영업자에게는 뭐에 해당한다? 침익적 처분에 해당한다. 뭐에 한다? 행정절차법 21조의 사전 통지 그다음에 의견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양수도 이전에 양도인에다 운송면허 취소하여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승계된다. 이게 하자가. 그래서 양도인이 지금 위법행위를 했죠. 근데 이것을 양수인에게 사업권을 넘겼어. 그래서 행정청이 수리했어. 그래서 사업자가 바뀌었어. 사업자가 양수인으로 바뀌었어. 근데 양도인 위법을 이유로 양수인의 사업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느냐? 그렇다.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맨날 나오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자식이 사기를 쳤다. 이 자식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사기쳤어. 사기쳐가지고 해서 영업 양수도 계약.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그 계약은 민사죠? 민사관계라면 민사관계.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그런데 민사소송은 하세월이다. 민사소송은 너무 오래 걸려요. 알다시피 지방 거덜나. 그래서 행정청이 수리함으로써 사업권이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지금 넘어갔죠. 양수인으로 넘어갔다면 그 양수인 사업자가 되잖아. 그래서 양도인이 이걸 안 다투고 왜? 이건 너무 돈도 많이 들어. 변호사한테 돈 팍팍 줘야 돼. 한 5년 걸릴 수도 있어. 어느 세월에? 그래서 이 수리처분에 대해서 양도인이 취소 소송이나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그렇다. 이걸 제기하지 않고 양수도 계약에 해당하는 민사관계에 해당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걸 물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걸 제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걸 제기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항고성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이게야. 자, 영업 양도인이 무효임에도 행정적 승계 수리에 따르면 양도인 민사정성 행정소로 수리처분을 무효확인을 구할 수도 있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다음에 4번은 양도인이 있고 양수인이 있는데 명의 변경을 했으면 행정청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수리를 했다라면 양도인의 명의에서 양수인의 명의로 명의자가 변경이 된다. 양수인의 명의로 변경이 되죠. 그러면 양수인의 허가 취소 문제 생기는데 그러나 얘가 아직 신고 안 했다든지 수리를 안 했어. 그러면 신고가 없다든지 수리가 없다든지 신고 수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여전히 명의자가 누구로 돼 있다? 사업자가 양도인의 명의로 돼 있다. 근데 얘가 사업권은 거의 넘어갔어. 잔금까지 치렀지. 그래서 양수인이 사업을 하고 있어. 이 자식이 법을 위반했네. 이 자식이 양수인이 법을 위반했어요. 근데 양수인의 허가를 취소할 게 없어. 왜? 지금 명의자가 누구로 해서 신고 수리를 안 했으니까 양도인의 명의로 됐지. 그럼 양수인의 명의로 안 됐는데 양수인의 허가를 어떻게 취소해?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죠? 수리처분 있기 전이죠. 수리처분 이게 있기 전, 신고 수리처분 있기 전에는 누구 명의로 돼 있죠? 양도인. 수리해버리면 양수인으로 넘어가는 거야. 수리해버리면 양수인의 명의가 때문에 이제 양수인에 대한 허가 취소 문제 생기는데 아직 신고 수리 안 했으면 양도인의 명의로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수인의 영업증 발생, 얘가 이 문제가 있는 놈이지 법을 위반했다기야. 양수인의 영업증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적 책임은 누구에게?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명의자가 누구냐가 기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행정적 제재는 누가 먼저 된다? 명의자. 봐봐, 이거는 지금 인가를 했죠. 양수도에 대한 인가를 했죠. 그럼 명의자가 뭐로 바뀌었어? 양도인으로 양수인으로 바뀐 거야. 그때는 양수인의 사업면허 취소 문제죠. 양수인의 사업면허 취소 문제고, 그렇죠. 양수인의 사업면허가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누가 명의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과징금이네. 자, 옳지 않은 것은 법령 책임자의 가백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렇죠? 법령 책임자한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법인이면 법인에게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운전하는 운전사라고 해야 되나? 운전사분과 그다음에 거기 뭐 자동차 법인, 회사 법인 얘한테 과징금, 왜냐면 이익이 얘한테 귀속될 가능성이 커요. 이런 거 할 때 관련 법규 위반해 가지고 이익을 얘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얘한테 부과할 수도 있다. 고의가실 없을 때 부과할 수 없다. 아니죠? 그래서 고의가실을 요하는 건 뭐뿐이죠? 실효성 확보수단에서 또는 행정적 제재에서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적 제재, 실효성 확보수단 전체를 따져도 뭐만? 행정벌과 행정형벌, 행정형벌과 행정벌 합쳐서 애들만 뭐다? 고의가실을 요한다. 나머지는 다 고의가실을 요하지 않는다. 얘네들은 고의가실을 요하지만 나머지 그 실효성 확보수단이라든 행정적 제재는 고의가실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징금도 고의가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단골 메뉴죠. 고의가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항고성 되죠. 그 다음에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그죠? 한대 요청한 경우. 어느 때는 근데 부분 취소죠. 그죠? 외형상이라는 단어 들어갔을 때, 그죠? 일반적으로 맞는 거고, 외형상 이렇게 했죠. 외형상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개 법 위반이 있었던 거지. 여러 개 법 위반이 있었는데 외형상 하나로 봐가지고 과징금을 하나로 때렸어. 그때 하나는 위법이고 하나는 이제 과징금에 문제가 있고 하나는 과징금에 문제가 없어. 그때는 부분 취소가 돼버리죠. 자, A법 위반 과징금 1억. 야, B법 위반 원래 2억.
그래서 하나로 3억으로 때렸다. 3억으로 과징금을 때렸는데 예? 이건 이 법이고 이건 이 법 과징금이 이 법이고 이건 이 법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죠. 어? 이건 이 법이고 이 법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그러면 뭐만 취소한다? 이것만 취소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부분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상이라는 단어 들어가는 조심하시고, 그죠? 이런 거는 일부 취소가 아니라 전부 취소. 이거는 부분 취소. 그래서 과징금 일반적으로는 부분 취소가 아니라 전부 취소고, 외형상이라는 단어 들어오면서 저런 여러 개 법 위반 이런 얘기 들어오면 전부 취소가 아니라 부분 취소다라는 거 조심. 이거 난이도 어떻게 되나? 이 난이도, 난이도 하.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이거 난이도 다야 씨. 이제부터 씨. 8번. 너무 난 이딴 식으로 문제 내면 되겠어? 출제자들이 노력 안 하는 거야 이거? 이 바보 같은 출제자들 공부 열심히 안 해. 응? 야 국가직 출제자는 잘했더만 이게 이 문제를 이딴 식으로 기분 나쁘게 내. 쉽게 내. 여기까지 쉬었어요? 여기까지 쉬었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출제자들 이런 공부 뒤지게 하는 인간들. 이 수험생들을 무시하는 거야 지금. 요새 수험생들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지금 바보로 생각하는 수험생을, 이건 수험생을 능멸하는 이거야. 수험생 모욕죄 이런 문제 내면 수험생 모욕죄 그래가지고 사형이야. 사형. 출제자들 사형이 쳐야 돼. 수험생 모욕죄야. 이거 너무 쉽게 냈어. 10번까지는. 아직은 이제 10개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보죠. 아직 그죠? 아직 확정 판결은 안 돼. 1심에서 이게 수험생 모욕죄로 출제자들을 사형이 처함. 1심 법원 여기까지 10문제만 풀고 11문제 더 풀어야 돼. 그래가지고 좀 감면해 줄 수 있어. 지금까지는 거의 사형 선고해야 돼. 거의 이딴 식으로 내면 안 돼. 이거 수험생 모욕죄야. 이거 큰일 나. 나쁜 놈들 말이야. 공부 똑바로 안 하고 수험생 용한 거 아니라 출제자들 또라이들 말이야.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의 일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직무상 의무에는 국가유상점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사익보증이 있어야 돼. 그래서 법령이 뭐 공익만 추구한다. 그럼 사익보증이 없다. 그러면은 배상이익 책임이 없죠. 이런 배상 책임이 없다. 사익보증이 있어야만 권리가 성립되고 배상 책임이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를 파악을 하는데 판례에서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이라 개개인의 이익 표현상은 이거를 뭐 표현해? 개개인의 이익 이렇게 개개인의 이익을 법이 보호해야 돼. 보호해야 돼.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생겨. 그런 배상 책임이 있죠. 근데 일반 이익까지가 안 돼. 또는 질서 유지 이거 안 돼. 질서 유지 공공 일반 이익은 공익이야. 공익이야. 용어는 조심하셔야겠죠? 공익이다. 비권력적인 작용 국가 성천의 요건이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지금 장난하나? 그래서 비권력적 작용 행정지도 직무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데 X.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관리작용.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관리작용, 행정지도 이런 비권력적 작용도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 뭐는 제외되죠? 경과시 여기 아래 경과시. 뭐는 제외되죠? 뭐는 제외되느냐? 사경제적 행위, 국고적 행위는 제외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0이네, 그치? 이건 뭐야? 이거구나, 그치? 자, 고의 증거가 실을 때는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죠. 공무원 개인은 배상 책임도 져요. 그렇다. 경과 실을 때는 국가만 지죠. 국가만 진다 알겠죠. 공무원은 지지 않는다 알겠죠. 공무원은 지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만약에 근데 이걸 전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경과 실인데 착한 공무원, 돈이 많이 있는 공무원인가? 이 공무원이 배상할 필요가 없는데 배상을 했어. 국민한테, 피해자한테 배상했어. 배상을 했다. 배상 책임이 없는데 신기하죠? 실상하면 이제 공중보건이야. 의사들 돈 많아서 그런가 착해서 그런지 하여간 경과실인데도 불구하고 배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과실인데 그 공중보건이가 하여간 배상을 해줬어요. 피해자한테. 그 변호사가 뭐라고 그래? 배상 책임 없는데 왜 배상하셨어요?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때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공무원은 얘한테 반환을 청구하느냐? 반환은 뭐야? 야, 그건 안 되고, 야, 이미 준 거 다시 뺏는 거 어디니? 반환 안 되고, 국가한테 구상권을 취득한다. 국가한테. 원래 왜? 경과가 실을 때는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잖아.
어차피 국가가 배상 책임을 경과하실 때는 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취득한다. 구상권. 이거 많이 나왔지. 이거는 주로 냈는데 맞아. 이걸 주로 냈는데 이번에는 이걸 냈네. 이 관계를. 그죠? 그러네. 이거는 반하는 거 있지 않다. 알겠지?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이를 반하는 거 있는 건 아니고 대신 뭐 한다? 국가한테 구상권을 취득한다. 누가? 공무원이. 국가한테 구상권을 취득한다. 공무원이. 그죠? 이거는 약간 물론 이제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인데 약간 다른 각도에 냈네. 이건 좀 낮긴 한데, 에이, 지자체가 권한 없이 사회상 관리하는 이거 장난하는 거야 지금? 용점에 해당하지. 너 장난하냐 지금? 이런. 그래서 1번 정답. 이것도 난이도 하. 정답이 너무 쉬워. 뭐 이딴 식으로 이제 난이도 하. 오늘 다 난이도 하자. 응? 양 5초 만에 푸는 거 아니야 다 문제를? 5초 만에 푼다. 이게 안 되는데. 자, 여기까지 지금 문제 시덥지 않습니다. 응? 예? 시덥지 않아. 양벌 규정에 따라 영업주의 처분은 금지 위반 행위 종업원의 종속됨으로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 없다. 있지. 그래서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에 대한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네. 종업원이 알바야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사장은 사장이지 뭐. 사장은 주인, 그죠? 근데 야, 여기서 장사한대. 야, 알바. 야, 미성년자한테 술 팔어. 고등학교 2학년 애들, 고등학교 애들 민증 깔아가지 마 지금. 민증 깔아가지 말고. 야, 지금 우리 부도날 지경이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야, 미성년자 술 팔어. 애들 의외로 돈 많다. 그래가지고 미성년자 술을 팔았어요? 걸렸어. 그래서 이제 검사가 보니까, 너 종업 알바야? 너 몇 살이야? 너 19이야? 이제 핏덩어리야? 너 19. 야, 너 뭐 처벌하냐? 너 사장이 시켰지? 네. 응? 사장이 시켜서 한 건 널 처벌해야겠니? 너는 그래. 너 처벌 안 할게. 기소유예. 응? 사장 너 이 나쁜 놈이 넌 처벌. 얘는 처벌 안 해. 넌 처벌 이 자식아. 넌 처벌. 사장 너는 처벌. 이래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 있지 지금. 사장만 처벌해야지. 이런 경우 알바생이 무슨 죄야. 시켜서 한 거 가지고 빨간 줄을 벌써 긋냐? 19살을. 그래서 이때는 사장이 나쁘다. 그래서 사장만 처벌한다. 통고처분 처분성 없죠. 항고성 안 된다. 지금 장난하냐 이런 문제 되게. 좀 가태료 진짜 60일 이내 이재기하면 가태료 부과는 효력이 상실된다. 그렇죠. 60일 이내 실효되죠. 실효됩니다. 60일 이재기하면 실효가 되죠. 가태료는 행정소송과 같은 신뢰원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가태료 재판에서는 법에 따라서 법관이 재량하에서 가태료를 부과하게 되죠. 그래서 신뢰보호를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물론 가태료 재판은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부가처분의 가태료 재판에서 법원이 이것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지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 이런 문제 내줘야지 좀. 위법 여부 심리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건 내줘야지. 이걸 위법률을 심리하는 게 아니라 왜? 자, 이거 가태료 재판이 어떻게 이어져요? 자, 가태료 부과가 나왔어. 그래요. 가태료가 나왔어. 자, 60일 이의제기했어. 그러면 실효돼 없어져. 실효돼 없지. 없으니까 가태료 부과치 위법률을 심리하는 과세처분은 그렇지. 과세처분했어. 법원이 뭐 하는 거야? 법원이 과세처분의 위법률을 심리하지. 이거 항고소송이야. 항고소송은 처분의 위법률을 심리하잖아. 이거 항고소송 아니야. 이거는 항고성이 아니라 질서 위반행 규제법에 따른 것이 비성사건 절차법이 적용돼. 그래가지고 이미 실효된 거니까 이게 실효됐기 때문에 위법률을 심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법관의 재량하에서 가태료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거 신뢰할 게 뭐 있어 가태료 관련돼서. 그래서 신뢰보가 따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것도 이게 너무하다. 난이도 이게 다 하다. 좀 약간 어렵다 이렇게 말하려다가 진짜 어렵다 할 수가 없네. 좀 뒤에 좀 케이스 문제는 좀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 케이스 문제는 다행히도. 케이스 문제 좀 기다려 보세요. 대충 아까 내가 봤는데 오늘 나 6시간 강의했어. 오전 9시부터 지금까지 강의 6시까지. 8시간 강의하고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배고파. 행정청은 퇴근하면 집행권이 없더라도 대집행과정 부수적으로 철거만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그것이 집행권, 이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집행권이 없더라도. 그래서 물론 이 앞에 이제 이게 써졌긴 했네. 철거 의무적인 건물. 자, 이 건물이 있어. 불법 건물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점유자. 저 건물주. 그래서 건물주기다. 점유자야. 철거 명령 내렸단 말이죠.
그러면 철거물 이행할 자죠. 그렇죠? 불이행했다. 그러면 대집행한다. 대집행하러 들어간다. 이때 이 사람 나갈 거 아니야. 이 사람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나가야 철거할 거 아니야. 건물 사람인데 철거하면 여기 무너져 죽어. 큰일 나지. 그죠? 건물 내려앉아 죽으면 9시에서 나오고 큰일 난다. 그렇죠? 그래서 불이행하면 이제 대집행을 하는데 그때 이게 퇴거 조치를 시켜야 한다면 퇴거 조치를 시켜야 한다. 그래서 집행권원이 엎드려 퇴거 조치할 수 있다라는 게 뭐예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철거 명령 안에 철거명 내렸으니까 의무자가 여기 있을 때 안에 있을 때 이때는 퇴거 조치를 취할 권한도 여기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별도의 권한이 없더라도 퇴거 조치를 시키면서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퇴거를 명하는 별도의 집행 권한이 없더라도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게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 약간은 다른 얘기야.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면 안 되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저 현행범으로 체포하든지 해야 돼. 직접 끌어내면 안 돼. 감금시키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다음에 철거하지 않은 경우 사용권을 가지는 국가를 대하여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행정상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라면 자력 집행, 강제 집행, 자력 집행을 할 수 있다라면 타력 집행,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법원에 가는 거죠. 법원에 의한 집행이니까 타력이야. 법원의 힘을 빌리는 거죠. 타력. 이건 자력, 자기 힘, 자력. 타력 집행을 구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다라면 이거로 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강제 집행으로 할 수 있다라면 행정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면 타력 집행으로 행정적 목적 또는 의무행 확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 다만이죠, 이거는. 다만 대집행을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사용권을 가졌다라면 이 사람은 사용권을 가진 사람은 행정층이 아니에요. 행정층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대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국가를 대의해서 민사소송 시설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가능할 수가 있다 하겠죠. 예증 특수 케이스, 특수한 상황, 특수상황이 뭐예요? 애가 안 할 때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건 법적인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이건 팩트야. 근데 이 자식이 안 한다라면 나쁜 놈이네, 이 자식. 지금 해야 되는데 안 한다라면 그리고 저 임대료 받니 이 말이야. 그래서 행정대표는 철거를 하지 않으면 사용청구를 가진 사람이 누구겠어. 행정재산이면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그러면 사용료 낼 테고 이게 일반 재산이면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야. 그러면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어. 그래서 나 빨리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몇 달째 얘네가 안 하고 있어. 그럴 때는 국가가 게으르니까 법원한테 갈 수 있다. 그렇지. 대부료 지급. 이거는 일반 재산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행정재산은 사용수익 허가고 그다음에 여기는 대부료 지급, 대부료 문제지. 대부료. 행정재산은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고 그다음에 일반 재산의 경우는 대부계약, 대부료 지급이죠. 사법상 법률 관계는 맞죠. 오케이. 여기까지 맞아. 강제별정이 인정된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게 되느냐? 안 되지. 이거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거랑 물론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지자체라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 와 이제 대부계약을 맺은 사람 갑에게는 대부료 고지한다. 대부료를 납부하라고 고지한다. 여기에 대해서 갑이 다투는 것은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 오해하면 안 돼. 민사소송입니다. 갑이 다투는 것은 민사소송이야. 왜? 대부료 고지하면 여기 민사관계니까 민사소송이지. 근데 대부료 납부를 안 해. 갑이 이번에는 나쁜 놈이지. 이것도 대부료 납입을 안 해. 이 자식이. 납입을 안 해. 그러면 국가나 공공단체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죠. 국가 공공단체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어디에? 국유재산법이 뭐라고 돼 있다는 거야? 국유재산법에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라 이렇게 됐다는 거야. 강제징수를 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특별한 사정에 민소사송은 안 된다는 강제징수하라고 돼 있으니까 강제징수하라고 돼 있다는 거야. 강제징수하라고 돼 있다. 강제징수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가 없다 이겠죠. 그래서 사법상 법률 관계는 맞아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사법상 법률 관계가 변동되는 건 아니야. 근데 강제 집행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죠.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대부료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안 된다. 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부작위 의무라든지 이렇게 봐야 되니까 대집행이 안 되지. 맨날 나오는 거잖아. 장례식장. 그래서 퇴거를 할 수 있다. 국가를 대하여 할 수 있다. 이거 그렇죠. 그럼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옳은 옳지 않은 거 확인 꼭 합시다. 기억 니은.
기억 1번입니다. 1번 또 저 디귿 리을 또 이렇게 찍은 사람 이게 꼭 이 자식 함정파네. 함정파 이 자식들. 또 과감하게 4번 찍고 지나가는 수험생이 없애겠습니다. 꼭 확인합시다. 옳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을 찍어야 된다. 라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14번 좋습니다. 선결 문제. 무효일 때는 바로 부당이득 되죠? 그죠? 할 수 있다. 자, 이게 손해일 때 배상량 인정되죠? 이런 나쁜 놈들 말이야. 이제 이런 문제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험생 무시하는 이게 다 무죄 안 풀어. 그죠? 원래 그래요. 무죄야 그냥. 이쪽에서 나오면 이제 공정력 남 내가 기출문제 풀 때 그래. 누가 이걸 푸니 무식하게. 아이고 다 이게 무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 푸는 거지 뭐. 그래서 이거 무효일 때는 누구라도 효력을 부여하냐고 공정력이 없다. 공정력이 없어. 해설은 또 해줘야 하니까 또 공정이 없으니까 법률상 원인 없죠. 바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이게죠. 무효가 아닐 때는 공정력이 있죠. 처분에 공정이 있기 때문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원인이 남아 있죠. 부당이득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는다. 근데 공정력이 있더라도 위법성 확인은 되느냐? 위법성 확인은 된다. 확인은 되기 때문에 취소 안 되더라도 위법성 확인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된다. 위법성 확인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된다. 공식이지 공식 뭐. 손해배상은 된다. 그렇죠? 된다. 이걸 가지고 된 거야. 취소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안 되지만 위법성 확인은 돼 손해배상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죠? 취소에 해당하더라도 영업법의 취소 처분은 위법을 이유로 배상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돼야만 부당이득? 그렇죠. 취소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 성립되지 않죠. 취소돼야만 손해배상? 아니다. 취소가 안 돼도 손해배상. 이 말고 달투. 난이도 하하하하하하하하하 10번 난이도 난이도 10번 이런 문제 되면 수험생 모독죄 얘가 어디서 좀 또라이인가 이런 문제를 자꾸 대. 지금 21세기인데 공공 계약 이게 사법상 계약 맨날 내잖아. 이것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서 이 출제자가 수험생의 수준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수험생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이거 공법상 계약 아니라 특허. 야, 공법상 계약은 어떻게 민사소송이니 당사소송. 지금 장난하니 너 나대리고 차원에서 시절 사법상 계약 처분이 아니면 그렇죠. 이것도 최근에 많이 나오죠. 뭐 이것도 4번. 이것도 난이도 하. 지금 하를 몇 개 줬어요 내가 지금. 야 중좀 한번 줘보자. 나도 진짜 원고치 이과했다 인정하는 것이 현지 공무원 작업반장한테 보는 주장이 신청이 없더라도 사정 판결 그죠? 사정 판결은 직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없더라도 사정 판결은 직권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신청 직권에 대한 규정은 있어요? 28조에 없다. 없지만 해석론적으로 신청 직권으로 사정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 취소이 취소 판결이 확정된 영업정지 처분을 효로 소멸하게 영업정지. 야 형성력 때문에 안 돼. 장난 아니 지금. 자 취소가 확정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무가 없다. 그렇죠. 없다. 그렇죠. 그래서 법원이 영업정지 취소한다라는 판결하면 바로 영업정지 효력이 상실돼. 형성효. 그 때문에 법원에 뭐가 필요 없다? 행정적인 뭐가 필요 없다? 를 취소할 의무는 없다. 취소 안 해도 돼. 취소랑 관계없어. 취소할 의무는 없다. 그렇지. 취소 안 해도 이것만 가지고 바로 취소 판결만 가지고 바로 취소되는 거 이게 확정력이라고 그죠? 그래서 확정되면 처분청은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렇지. 소멸시키지 마라. 네 가만히 있어도 된다. 너는 할 일이 없다야. 너. 이거는 뭐야? 기판력이지. 공사 중지 명령 취소에서 기각이다. 적법이라는 거지. 전소에서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이 뭐라는 얘기죠. 적법이라고 확정이 됐다 이게야. 그 다음에 후소를 제기한 거지 얘가. 그러겠지. 왜? 해제 신청 거부니까.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게 아니라 공사 중지 명령이 아니라 이번에는 거부 처분의 취소 제기했죠. 후소에서 이건 전소고 후소에서 전소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전소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적법이 확정이 됐다. 그럼 기판력이죠. 이미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후소에서 이때 이걸 위법을 주장하는 거 이거 공사 중지 명령 이걸 위법을 주장한다.
이 법을 주장한다. 그러면 이게 적법이라는 확정 판결의 기판이 조촉되죠. 여기에 확정 판결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법원의 판단은 후소법원의 판단은 안 된다. 기판이 조촉된다. 이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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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그래서 공사중개명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응? 이거 기판력이 저촉돼. 이런 걸 차라리 어디 저촉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더 좋지. 기속력이 저촉되게, 기판력이 저촉되게 뭐 이런 문제까지 내줘야지. 우리 수험생들 우습게 안 보려면 그렇죠? 치소사항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치소사의 기본적 사실상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라도 처분 시에 존재한 사유들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다라면 이게 기속력이죠. 기속력 관점에서 다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있다. 이것도 난이도 하에 솔직히 말해서 아니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약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야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니? 이거 1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기출에 뭐 마르고 닳도록 한 100번은 내가 거짓말이지만 3, 40번은 나왔겠다. 기술 역사상. 고려 광종 시대 때 나왔을 거야. 한번 이 판례가 내 생각에는 고려 광종 때 과거 시험 있었잖아요. 그때 내 생각에는 행정법 12번의 문제였던 기억이 나. 고려 광종 때 내가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고려 광종 행정법 기초 문제 아세요? 있었어. 그때 12번에 있었어요. 12번, 3번에 있었던 기억이 날 정도로 오래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 광종 그때 우리나라 과거 시험 1회 시험 문제 12번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험생이 풀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난이도 하. 그래서 좀 이게 나왔어. 이제 이쪽부터. 나도 자세히 안 풀어봤는데 이쪽 그래도 뭔가 그죠? 케이스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이제 중짜리 줄 것 같아. 일단 잘 봅시다. 보고 이제 중짜리 줄지 말지 결정해 봅시다. 기각 재결이 있은 후에 행정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야, 내가 맨날 하지? 응? 한단 말이죠. 야, 불가정이 발생했다. 기각 재결이 있었다. 소가 제기됐다. 소송 중이다. 기각 판결이 나왔다. 직권 취소 다 된다. 불가정이 발생했다. 기각 재결이 나왔다. 소송 중이다. 기각 판결이 나왔다. 취소 다 된다. 직권 다 된다. 이런 걸 왜 내니? 어느 때 안 된다? 불가정이나 불가변력, 그죠? 불가변력일 때는 물론 흥분하지 말고 직권 취소 물론 안 되죠. 직권 취소 안 된다. 그다음에 신뢰보호 차원에서 제약을 받을 때 직권 취소가 제한받을 수는 있지만 불가정이 발생한 처분 기각질이 나왔다든지 소송 중이다. 기각 판결이 나왔다든지 직권 취소 가능합니다.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직권 취소 안 되겠다. 그죠? 근데 이거는 기각질이라는 게 직권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것도 아니다. 하 1번은 두 번째 갑이 취소 심판을 제기한 경우 B 행정시에는 심판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 변경 명령 제기를 할 수 있다. 심판적 이유가 있다. 그죠? 처분 변경을 명령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 심판이죠.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의 유형이 뭐죠?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의 유형은 세 가지다.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취소 재결, 그 다음에 변경 재결, 처분 변경 재결, 처분 변경 명령 재결 세 가지. 처분 변경 명령 재결 뭐만 조심하면 되죠. 여기서 취소 명령 재결만 조심하면 되겠죠. 취소 명령 재결은 있다가 없어졌다. 뭐 다 아시죠? 명령 재결은 있다가 없어졌다. 이거는 그러면 그거만 하면 돼.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은 이게 있지. 가능하다. 옳은 거나? 그렇지. 옳은 거다. 옳은 거다. 세 번째 뭐야 이거? 무효 안 되지. 무효 안 돼. 사정 재결 44조. 행정심판법 44조는 어디 적용된다? 취소심판, 음행심판 두 군데만 적용되죠. 무효확인 심판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사정재결 할 수 있어요. 무효확인 여기로 확인해야지. 이거는 애들이 단어로 이게 실수할 수 있겠다. 무효확인을 못 찍었으면 이거 못 찾았으면 3번 이렇게 너무 용감하게 이렇게 한 수험생도 좀 있겠다. 좀 있겠어. 재결의 고안이 입법에 있는 그 갑은 다시 행정시행 51조 장난 아니야 지금. 이거 마르고 닳도록 이것도 고려 광종 고려 광종 고시 2회에서 나온 거야. 고시 2회 27번 있었나? 23번 아니야? 주간시험 있었나? 고려 광종 때 22번에 있었어. 22번 내 기억에 22번에 있었던 건 51조 안 돼. 51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일단은 이제 이것도 솔직히 2번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 3번 무효하기는 몰랐으면 헤맬 수는 있겠는데, 야, 이건 알 것 같은데 이것도 중을 줄 수가 없다. 하상 중은 안 되고 하상, 하에서 좀 제일 어려운 거, 난이도 하에서 제일 어려운 거, 난이도 하에서는 아이씨. 그래도 이게 틀리면 어떻게 수험생들 그러면 이런 거 쉬워서 틀렸어 또 그런 사람 있겠네. 아이 참 답답하다 진짜. 응? 어? 제발 좀 어려워라. 18번 자 남아비탑을 기도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제발 좀 어려워라. 제발 좀 어려워라. 행정을 제기하고자 한다. 몰라겠어요. 안 읽어봐. 자 옳은 거 찾으죠. 자 집행유시장 법원 집행유시하는 경우 본안청이 접법면은 나가리 됐어 이것이. 야야 본안청이 접법을 요건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청구의 접법을 요건한다. 본안청이 접법을 요건합니다. 그래서 X. 자 제기하여 여기 날짜가 나왔는데 좀 어렵다. 그러면 종기하는 변경적이 있었고 재결설에 이게 뭐 아니야 이게 재결이 나오면 아니라 지금 이건 좀 낫다 그래도 내가 맨날 강조했던 건데 좋았어. 이건 내가 맨날 강조했던 거야. 그래서 처분이 있어. 그다음에 애가 행정청에서 이 처분을 변경해.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했다가 영업정지 미안해 2개월 영업정지로 깎아줄게. 2개월 영업정지로 내려줄게. 영업정지로 내려주면 변경된 당초의 처분 이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로 변경했어요. 변경하는 처분했다. 여기서 행정청이 직권으로 그러면 이게 소외 대상이 되고 기산점도 이거야. 소외 대상이 되고 이 날짜가 뭐 1월 10일이다. 그러면 1월 10일을 기산점을 하지. 이거 행정청이 직권으로 변경. 근데 이거 다른 게 뭐야? 위원회에서 이것만 전문데 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거를 변경 제기했다. 2개월로 변경하는 제기했다. 2개월로 변경해라. 영업정지를 2개월 영업정지로 변경한다라는 제기를 했어요. 했다. 그러면 소외 대상은 이거야. 똑같아. 그렇지만 제소 기간은 이걸 기점으로 한다라는 것 머리 수학적으로 딱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뭐가 있어? 재결이 있네. 재결이 있으면 재결수의 정보는 송달된 날, 그죠? 이 날짜 4월 2일 이건 틀렸지. 그러니까 4월 2일. 그래서 그죠? 이건 조심하시고 이건 중으로 봐도 되겠다. 야 이번 기분 좋았어. 드디어 수고했어 출제자. 이 정도면 너 수고했다. 출제자 좀 수고했어요. 좀 약간 제대로 된 거 아니야. 이것도 그래도 그래 좋아. 중입니다. 그래서 1심법원 판결 취소했어. 2심법원에 아까 1심에서 사형했죠. 1심법원에서 너무 문제를 쉬었다. 그래서 수험생 모독죄 죄형 법정주에 따라 우리나라 수험생법 27조 수험생 모욕죄라는 법이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수험생을 모욕하는 쉬운 문제를 내면 출제자를 사형 이하 징역 10년 이상 사형에 처한다. 사형인데 2심에서 감해주겠다. 18번 때문에 너 징역 한 그죠? 10년으로 깎아줄게. 징역 10년. 자 감형됐습니다. 2심법원에서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살았어요. 사형은 안 당했어. 사형 안 당했다. 그렇죠 이게. 의리 음명 심판을 제기할 처분 변경제에서 비시장의 허가를 할 때는 뭐예요? 직권은 이를 이거 지금 장난 아니 직권 안 돼. 이거 49조 50조. 그래서 49조 이제 뭐죠? 49조 1항 기속력 2항 거부엔 취소나 무효 확인됐을 때 재처분 의무 사망 음형 심판에서 처분 명령 제기를 있을 때 재처분 의무 사망에 대한 얘기죠. 49조 사망에 처분 명령 제기를 있단 말이죠. 명령 제기를 있었는데 그러면 재처분 의무 있죠. 사망의 의무를 이행 안 했다. 처분청이 행정청이 피고가 행정청에서 안 했다. 재처분 안 했다기야. 처분 안 했다. 처분할 뭐 있는데 안 했다. 그러면 신청하면 하나는 시정을 명하고 상당 기한 줘야 돼. 이건 상당 기한을 주고 시정을 명하고 서면으로 그다음에 그래도 이행 안 한다. 그래도 불이행한다. 이행 안 한다. 그러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직접 처분. 요건 다 기억하셔야겠죠? 요건 다 기억하시고 근데 이거는 직구는 못 합니다. 신청이 필요하죠. 그래서 드렸다. 그다음에 그죠? 본처와 처분은 제기하던 취소성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B 시장 기준 위반한 다시 거부처분한 이거는 무효죠. 무효니까 그다음에 재처분 안 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재처분 안 했기 때문에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죠?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간접강제 신청할 수가 있다. 뭐야 옳은 거죠? 그러면 정답이 4번에 해당한다. 이건 난이도 어떻게 해야 돼? 중 그래. 중 그래서 지금 수험생 모독죄 사형에서 지금 2심에서 좀 감형됐습니다. 이거 18문제를 감안해서 드디어 중 난이도 중상 중중 하나 나왔어요. 아까 뭐 중자를 한 건 다 중합니다. 제 마음에 차지도 않았어. 마음에 근처도 못 가서 근처도 이것만 좀 봐줬어. 중중. 아 근데 이것도 쉬운데. 4번도 기출이 너무 많지 않냐 이거 솔직히 이거 많죠? 아니야? 맞아. 엄청 많아. 이거는 이제 고려강령 때가 아니라 조선시대 세종 때 고시 시험에 나왔던 거야. 내 생각에는 세종 12년 제 몇 회? 뭐 127회 127회 과거 시험 17번에 2번 문제였어. 이거 영어로 나왔어 그 당시에. 기억나는데. 기억난다. 응? 이것도 상으로 하기엔 좀 그런데 중중 그래. 중중. 그죠? 뭐 뻔하지 이것도 그죠? 뻔하다 그죠? 그럼 자 이거는 조합 설립 결의에 대해서 행정청이 인가했다. 그럼 얘는 뭐죠? 설권적 특허.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이나 사업시행 계획 결의, 사업시행 결의, 시행 결의 조합의 재개발 조합의 사업시행 결의 또는 관리처분 계획 결의, 관리처분 계획 결의, 관리처분 계획 결의, 관리처분 계획 결의. 뭐야 두 번 쓰니? 관리처분 계획 결의, 그 다음에 행정청의 이게 인가지 보충적이죠. 이건 진짜 설권적이 아니라 보충. 그 다음에 저거 사업시행 계획 처분. 얘네들 처분. 관리처분 계획 결의 처분. 관리처분 계획 결의가 계획 처분 항고소송. 이것만 있을 땐 당사소송. 이것만 있을 땐 조합에 이제 이거로 인가로 뭐가 되는 거예요? 행정 주체의 지위가 부여되죠. 행정 주체의 지위가 부여되니까 이게 행정 주체가 되죠. 공법인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법상 결의야. 그렇기 때문에 당사소송, 민사소송 아니고 그다음에 인가가 되죠. 보충적이야. 그럼 관리처분 계획이 되죠. 처분이다. 항고소. 피고는 조합이죠. 물론 조합과 다른 게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소유자 조합 없이 조합 안 만들고 바로 사업시행 계획 결의해가지고 사업시행 계획 결의해서 계획을 결의해서 인가를 받으면 이거는 보충적의미뿐만 아니라 설권적의미 되죠. 설권적의미까지도 같이 인가랑 좀 다르죠. 이 인가랑 인가는 좀 이거는 보충적 의미를 넘어서 설권적 의미까지 있다. 조합을 안 만든다는 얘기가 나와야죠. 이거는. 근데 이거 조합을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가다. 그렇죠. 조합 만들었 지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그러면 이거는 설권이죠. 설권, 인가가 설권. 그래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해야 한다.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해야죠. 그다음에 정원 쪽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을 했고 삐고처럼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거는 보충적 성격을 갖고. 그다음에 결의가 있어야 하면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로 관리처분 계획 무효. 이거는 처분이니까 항고소입니다. 항고소. 자, 기업과 인가의 강학상 법적 성격은 동일하다. 기업은 이거는 특허, 설권. 이것은 게 인가, 방학상 인가죠. 다르죠? 인가 다르다. 자, 니은에 대한 법적으로 같으면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 니은이 뭐죠? 니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했다.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 의결, 결의에 대해서는 당사소송입니다. 당사소송. 그래서 민사소송 X.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한 소송은 항고소송. 그렇지. 관리처분 계획이 처분이라고 했잖아. 관리처분 계획 처분이죠. 그냥 항고소송. 그렇죠. 관리처분 항고소송. 그 다음에 B구청장 아니죠. 지금은 조합이 결의고 조합이 처분이야. 그래서 조합, 재개발 조합. 그래서 옳은 거 찾으라죠. 그러면 3번. 이것도 쉽죠. 사실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틀면 어쩌나, 그죠? 이것도 중하. 야, 이게 형태만 호대만 그럴듯하다. 호대는 그럴 때 보이는데 내용적으로는
허무개그. 이게 허무개그. 이게 중하. 케이스라기 때문에 중으로 붙여준 거예요. 원래는 난이도는 한데 그래도 케이스니까 수험생들이 쫄아 어쩌나 이렇게 쫄다가 이게 헤매는 수험생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가정하에서 중하. 그럼 이거 좀 깎아 지금 30 대부분 가면 좀 10년에서 지금 한 반띵 5년 3년은 되면 집행유예까지 빠지는데. 자, 재결에 대한 판결의 기판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재결의 기업원의 기준에는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아니야, 이거는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이것도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재결이 나왔다. 재결이 나왔다. 법원의 뭐 집행정지 결정이다.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 판결이 아니야. 확정 판결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뭐가 없다? 기판력이 없어요. 기판력이 없다. 얘네들 기판력이 있는 확정 판결이 아니다. 그래서 모순에 주장할 수 없다. 모순되는 주장 판단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할 수 없다. 기판력이죠? 이게 X야. 판결에만 적용돼. 확정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니 판결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봐줘야지. 어떻게 하겠어? 판결이라는 단어 나오면 모순 주장 판단할 수 0. 기판력. 판결이라는 단어 나왔을 때 모순 주장 판단할 수 없다. 0. 나머지는 다 X. 나머지는 다 X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할 수 없다면 다 X. 확정 판결만 또는 판결만 나오더라도 봐주세요. 그죠? 모순 주장을 판단할 수 0. 근데 여기는 이제 재결이잖아. 그죠? 재결이 때문에 확정 판결이 아니죠?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모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X. 무효인 뭐 맨날 나오네. 재소기한은 제한이 없다. 재소기한 제한이 있지. 취소성 제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죠. 이것도 먼저 그죠. 실제 권리는 권리 행사하면 중단 진행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것도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성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취소성 제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이것도 맨날 나오죠. 그래서 이제 행정 심판의 경우는 긴 기간을 잘못 알렸다라면 그 기간 내 청구했다라면 청구 기간 내 청구한 거로 보는데 이건 행정 심판법에 있는 거고 긴 기간 사건. 근데 이건 항고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확대되지 않습니다. 옳은 거죠? 그럼 정답이 4번이다. 이것도 그래서 좀 낫다. 이거 근데 기출이 많아요. 4번도.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중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중하. 그래서 이번에 출제자들은 성실하지 않았다. 노력하지 않았다. 노력하지 않았다. 근데 문제 유형만 좀 신경 썼다. 얍삽하게. 그 다음에 수험생들을 무시했다. 수험생들의 수준을 모르더라. 수험생들의 수준을 모른다. 얼마나 뛰어난 수험생이 많은데. 그래서 안타깝게 좀 쉬운 문제를 냈다. 국가직보다 반토막. 국가직 출제자 훌륭. 당신들 상. 훌륭하다. 지방직 구급 출제자 당신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21세기에 지금 이딴 식으로 문제를 내서 수험 같지 않는 수험을 하게끔 만들어. 이러면 안 된다. 다만 좀 이런 건 있어요. 박스형 문제가 3개가 있었고 케이스라고 보시는 게 3개가 있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좀 문제만 보고 긴장을 할 수가 있어. 그다음 문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런 문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실수를 좀 해서 틀리는 경우는 있지만 내용을 몰라서 틀렸다. 그건 참 납득이 안 되지. 내용을 몰라 틀렸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수험생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이 수험생 뭐 쳐야 돼? 이거는 수험생법에 따르면 불성실한 수험생 사형무기 10년 이상 징역 처한다. 10년 지금 10년 때려야 돼. 이거 내용을 몰라서 틀렸다라면 이거 10년 때려야 돼요. 근데 다만 형식상 이게 좀 이런 케이스 문제라든지 박스형 문제 저는 제가 준비가 덜 돼 있어요. 물론 자기 잘못이지만 그렇다면 좀 약간 그죠? 또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형량을 좀 감해줘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은 뭐 20개면 20개 맞아야지 이런 문제는 솔직히 까놓고 말하는. 근데 안 되면 뭐 실수로 19개 그래 컷 19개 합격 컷 19개입니다. 합격 컷 19개 양보할 수 없다 이번에 진짜. 저번에 내가 몇 개라고 해도 기억이 안 나나? 17개? 국가직에서 16개? 하여간 뭐 국가직에서는 한 서너 개라고 내가 말한 것 같은데. 국가직에서는 한 서너 개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틀리면
이거 안 돼. 하나. 그렇다면 안 했다라면 이거는 진짜 이거 수험생은 출제자도 문제지만 수험생도 엄청 문제인 거예요. 이런 걸 틀렸다라면 수험생도 엄청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출제자는 이거 뭐 이게 돈 받고 한 거 맞아. 이거 돈 낸 거야. 돈 받았나 이거 출제자들? 기출문제 그대로 베낀 것 같은데 돈 받으면 이게 안 되는 건데 이거 출제로 삭감 출제로 이렇게 받으면 안 돼. 인혁처한테 되돌려 주세요. 미안하니까 인혁처한테 과감하게 저 물려주고 사과문 쓰고 죄송합니다 수험생들 여러분 수준을 몰라가지고 제가 이런 식의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수험생들 1년간의 노고를 무시하고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반성문도 쓰고 사죄광고는 위헌인데 헌재판례 사죄광고는 내지 마세요. 위헌이기 때문에 위헌인 것은 내가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잘 생각을 해봐라. 반성 좀 할 필요는 있다. 이런 문제 되면 안 돼요. 원래 인혁처 도대체 무슨 감독을 하는 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오도록 방관을 해. 공무원들 이거 진짜 직무 태만이야. 이거 징계감인데 이게 직무 태만. 내가 진짜 이제 인혁처장이면 징계벌이 담당자도 이거 도대체 니네들 어떻게 했길래 이런 식 문제가 나와가지고 진짜 해가지고 담당 공무원 징계버린다. 직무 태만으로. 농담이 아니야. 이런 식 내면 안 돼. 응? 자, 근데 다만 문제 유형은 공부하셔야 된다. 진짜 문제 유형은 공부를 좀 하셔야겠다. 그래야지 합격한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국가직 7급도 있지만 특히 지방 7급 열심히 준비하시면 지방 7급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근데 지방 7급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인생 말리는 거야. 국가직처럼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국가직 9급보다는 더 세게 해야지. 그죠? 양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냈다고 생각해가지고 준비하면 9급, 7급 수험생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허무개그도 아니고. 그죠? 절대는 아니다.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공부하시면 안 되고 국가직보다 약간 어렵다 이런 생각해서 준비하시는 게 정신감각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뭐 이러저러나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시고 다음 뭐 시험이 있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